진실이 모두 밝혀진 그날 밤, 민우의 침실에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어요. 당신과 하나가 되는 그 느낌까지도 20년 전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미영아, 내 몸이 이렇게 뜨거워지다니. 이 순간이 꿈만 같아.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20년간의 그리움을 달래며 깊고 진실한 키스를 나눴어요. 늦은 황혼의 뜨거운 사랑. 어떤 사랑 이야기인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 듣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통해 보아요. 이제 이야기 사연 시작합니다. 강가의 저택 앞에 서 있는 여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한때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였지만 지금은 턱선까지 오는 단정한 단발이었어요. 세월이 그녀의 외모를 바꿔놓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방 끈을 꽉 움켜쥔 채로 말이죠. 5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마음의 상처였죠. 20년 만에 다시 이 집에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어요. 그녀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움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집에 대한 애증이 가득하다는 거였어요. 20년 전 이 집을 떠날 때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겨울비가 내리던 그날 갓난아기였던 준호를 뒤로하고 떠나야 했던 그 아픔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때의 자신은 젊고 아름다웠지만 무력했었어요. 계모의 압박과 협박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20년간의 시간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했어요.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기계음과 함께 무거운 문짝이 움직이는 소리가 고요한 오후를 깨뜨렸죠. 수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2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두려웠었나요? 아니면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었나요? 저택의 현관까지 이어지는 자갈길을 걸으며 수지는 모든 것이 그대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양쪽으로 늘어선 느티나무들, 작은 분수대, 심지어 화단의 장미들까지 20년 전 자신이 정성스럽게 가꿨던 그 장미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다만 자신만 달라져 있었죠.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길을 걸으면서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어요. 준호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이 길, 민우와 손잡고 산책했던 저녁들,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떠나야 했던 그날의 아픔도 함께 밀려왔어요. 현관 앞에 서자 문이 열렸어요. 흰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나타났죠. 새로 온 직원인 것 같았어요. 20년 전에는 없던 얼굴이었거든요. 박 여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여성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크림색 소파, 화려한 샹들리에, 벽에 걸린 고급스러운 그림들까지 20년 전 자신이 신부로서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의 집에 일하러 온 가정부일 뿐이었죠. 그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수지는 그 중 하나를 발견했어요. 자신과 민우, 그리고 어린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직도 그 자리에 걸려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력서에 빈 공간이 많네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압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죠. 계모라는 자리에서 오는 특유의 강함이었어요. 친어머니보다 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인지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과도한 엄격함이 묻어났어요. 수지는 박 여사를 바라봤어요. 20년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 눈빛 속에서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거액의 돈을 내밀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그날 아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던 그 목소리가 생생했어요. 박 여사도 수진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미영과는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지난 20년간 뭘 하셨나요? 수진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당신의 며느리였다가 쫓겨나서 20년간 떠돌아다녔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수진의 지난 20년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어요.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일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청소일도 했어요. 밤에는 아들 생각에 울었고, 낮에는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뤘어요. 가끔 준호를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학교 앞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박 여사의 협박이 무서웠거든요. 그저 멀리서 아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쉬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 박 여사의 눈이 가늘게 떠졌어요. 마치 수진의 속내를 들여다보려는 듯 했죠.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서 수진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아이들은요? 그 질문에 수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콱 막혔죠. 결혼했었죠. 이 집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도 있었어요. 바로 이 집에 살고 있는 준호가 말이에요. 아, 아니에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박 여사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분한 말투, 적당히 화장한 얼굴. 예전과는 달랐어요. 20년 전 며느리 미영은 통통하고 긴 머리에 화려한 걸 좋아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수지는 말랐고 짧은 머리에 소박한 차림이었거든요. 게다가 미영은 죽었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전 그 여자와는 다르게 생겼으니 괜찮겠지. 박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미영과 비슷하게 생겼다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억이 너무 아팠거든요. 비록 자신이 내쫓긴 했지만 그 일로 인한 죄책감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젊고 예쁜 며느리를 내쫓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계모로서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거든요. 내가 계모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집은 내가 지키는 곳이거든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녀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그 떨림 속에는 20년 전의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면접이 끝나고 수진은 자신에게 배정된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3층 끝자락에 있는 가정부 방이었죠.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이 아름다웠지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20년 전에는 안방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작은 방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짐을 풀면서 수진은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5살 때의 준호 사진이었어요. 수진이 이 집을 떠날 때 몰래 가져온 유일한 추억이었죠. 그 사진을 보며 20년간의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준호야, 엄마가 돌아왔어. 작은 속삭임이 방 안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요리사 아주머니, 정원사 아저씨, 청소를 담당하는 젊은 아가씨까지 모두 친절했지만 수진은 마음을 열기 어려웠어요. 새로 오신 수진 씨예요. 잘 부탁드려요. 요리사 아주머니가 소개해 주었어요. 회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은 분이에요. 직원들에게 잘해주시고, 다만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세요. 외로워 보인다고요? 네. 부인이 돌아가신 후로 계속 혼자시거든요. 아드님이 있지만 회사 일로 바쁘시고,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민우가 외로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저택에 울려 퍼졌죠. 65세의 민우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회사 일로 또 늦어진 거였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남성이었어요. 다만 어깨가 조금 구부정해지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인 것만 달라졌을 뿐이었어요. 민우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긴 하루였어요.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결정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어요. 집에 와도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거실에서 청소하고 있던 수진이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민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마치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죠.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 만에 보는 민우의 모습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금 더 늙었지만 여전히 멋진 남자였어요. 그 눈빛, 그 목소리,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새로운 가정부시군요. 민우의 목소리가 쉬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이 말랐거든요. 수진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네, 이수진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죠. 그를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함께 웃었던 시간들,
사랑을 속삭였던 밤들, 그리고 이별의 아픔까지. 민우는 수진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요? 아내 미영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까요? 하지만 미영과는 전혀 다른 타입이었어요. 사실 수지는 2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긴 머리였지만 지금은 짧게 자른 단발이었고 살도 많이 빠져서 예전의 통통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얼굴도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많이 야위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죽었다고 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럼 수고하세요. 민우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뒷모습이 20년 전과 똑같았어요. 다만 걸음걸이가 조금 느려진 것만 달랐죠.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죠.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모른 척 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고요함이 찾아왔죠. 수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민우를 다시 본다는 게 꿈 같았거든요. 조용히 방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20년 전 이 복도를 자유롭게 걸어 다녔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민우의 서재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하지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와 서재를 비추고 있었죠.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책장의 위치, 책상의 모양, 심지어 그때 자신이 놓았던 작은 화분까지. 책장 뒤쪽에 있는 사진첩을 찾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꺼내들었죠. 그 사진첩은 20년 전 자신이 정리해 둔 것이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민우와 한 여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바로 자신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우가 자신을 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라고 생각했었어요. 미영아, 사랑해. 20년 전 민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다음 페이지에는 준호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 있었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과 자랑스러워하는 민우의 모습이었어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사진 위로 말이죠. 2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왔어. 작은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황급히 사진첩을 제자리에 놓고 책장 뒤로 숨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다행히 지나가는 발소리였어요. 아마 화장실에 가는 누군가였겠죠.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매 순간이 연기여야 하고 매 순간이 거짓말이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했어요. 가정부의 하루는 일찍 시작되었거든요. 먼저 1층 거실과 주방을 청소했어요. 20년 전에는 주인이었던 곳을 이제는 청소하는 거였어요.
복잡한 기분이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박 여사가 식당으로 내려왔어요. 75세의 나이에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어요. 수진 씨,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은 주저하지 않고 민우가 좋아하는 메뉴를 준비했어요. 계란 후라이는 반숙으로, 토스트는 살짝 구워서, 커피는 설탕 없이 말이죠. 20년이 지났지만 그의 취향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타이밍, 토스트를 굽는 정도, 커피를 내리는 온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신혼 시절 매일 아침 해줬던 메뉴였거든요. 민우가 식탁에 앉았어요. 아침 신문을 읽으려다가 멈췄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정확히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아침 식사였어요. 심지어 커피 온도까지 완벽했어요. 그냥 짐작으로 준비했어요. 수진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어떻게 짐작만으로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짐작으로요? 너무 정확한데. 민우가 의아해했어요. 네. 다른 집에서 일할 때 비슷한 취향의 분이 계셔서. 또 다른 거짓말이었어요. 박 여사의 눈이 번뜩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수진의 일처리는 완벽했어요. 마치 이 집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처럼 모든 걸 정확히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민우가 목이 아프다고 했어요. 감기인 것 같네요. 그러자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도라지 차를 끓여드릴까요? 꿀을 넣어서 말이에요. 그게 제가 목이 아플 때 마시는 차인데. 어떻게 아세요? 민우가 놀랐어요. 도라지차에 꿀을 넣어서 마시는 건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냥 목에 좋다고 해서. 수진이 당황했어요. 너무 정확했나요? 보통은 생강차나 유자차를 주는데 도라지차는 처음이네요. 수진은 20년 전 민우가 목감기에 걸렸을 때 해줬던 차였어요. 그때 민우가 당신이 끓여준 도라지차가 제일 좋아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35세의 준호도 새 가정부가 신경 쓰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여러 가정부들이 왔다 갔지만 이번 가정부는 뭔가 달랐어요. 아버지가 달라지셨어.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거든요. 집에 오는 시간도 빨라졌고 식사도 더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변화가 궁금했어요. 새 가정부 때문인 것 같았는데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어느 저녁 준호는 수진에게 말을 걸었어요. 수진 씨, 어디서 사셨어요? 여러 곳에서 떠돌아다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정말로 20년간 떠돌아다녔거든요. 가족은 없으세요? 없어요. 혼자 살아요. 수진의 대답에 준호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준호는 그 슬픔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가족이 있으셨나요? 예전에 말이에요. 수진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말하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슬퍼졌어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준호가 자신의 아들인데 말이죠.
준호는 수진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15살 때까지였거든요. 그때 어머니는 긴 머리에 통통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수지는 말랐고 짧은 머리였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으니 설마 이 가정부가 어머니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왜인지 자꾸 시선이 갔어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수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특별했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뭔가 애정어린 시선이었어요. 어느 날 밤 준호가 늦게 들어왔어요. 회사 일로 야근을 했거든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수진이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수진 씨, 왜 안 주무세요? 아, 잠이 안 와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가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어떤 생각이요? 수진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혹시 어머니 생각 안 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끔요. 하지만 워낙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많지 않아요. 어떤 기억이 나세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목소리.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자장가는 자신이 불러줬던 거였어요. 어머니가 정말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슬퍼하세요.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민우가 아직도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해시태그 챕터 2 금기된 중년의 사랑. 며칠 후였어요. 민우가 과로로 쓰러졌어요. 회사에서 회의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였어요. 비서가 황급히 병원으로 연락했고 집에도 연락이 왔죠.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어져 깨질 뻔했죠. 어디, 어디 병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삼성병원이요. 지금 응급실에. 수진은 앞치마도 벗지 않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이 급했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바랐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침대에 누워있는 민우를 보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20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였어요. 회장님, 수진이 침대 옆으로 달려갔어요. 준호가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수진 씨, 왜 그렇게 놀라세요? 단순한 과로라고 하던데. 아, 그냥 주인 어른이 쓰러지셔서 변명이 어색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자신도 아프다는 걸 말이에요. 의사의 설명으로는 단순한 과로였어요. 며칠 푹 쉬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지는 정성껏 민우를 간병했어요. 죽을 정도로 끓인 미역국,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는 손길, 밤새 곁에서 지켜보는 정성. 마치 아내가 남편을 돌보는 것 같았어요. 민우는 수진의 간병을 받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정부가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는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민우가 약하게 물었어요. 사람이니까요. 수진의 대답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자신도 아팠거든요. 20년이 지났지만 그 사랑은 여전했어요. 다른 가정부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줬는데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서요. 수진이 민우의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을 재봤어요. 그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민우는 수진의 손길을 느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돌봐줬던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미영이 생각났어요. 아내였던 그녀도 자신이 아플 때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줬었죠. 하지만 미영은 죽었어요.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왜 이 가정부에게서 미영과 비슷한 느낌이 날까요? 수지는 민우가 잠든 사이에도 곁을 지켰어요. 혹시 열이 오르거나 아프다고 하면 바로 대응하려고 했어요. 새벽 3시경이었어요. 민우가 잠꼬대를 했어요. 미영아, 미영아. 수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잠결에도 자신을 부르고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곁에 있어요. 수진이 작게 대답했어요. 민우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민우의 표정이 안정되었어요. 마치 수진의 목소리를 듣고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민우가 회복되면서 두 사람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저녁에 정원을 걸으면서 늦은 밤 거실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수진 씨는 차를 참 잘 우리시네요. 그냥 좋아해서 배웠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민우가 좋아하는 차였거든요. 20년 전 신혼 시절 민우를 위해 배웠던 차 우리는 법이었어요. 이 차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우린 방법인데.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너무 정확했나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이런 세세한 방법까지 나와요? 민우가 의아해했어요. 찻잎의 양, 물의 온도, 우려내는 시간까지 완벽했거든요. 네.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수진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느 저녁 정원을 함께 걸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20년 전에도 이 길을 함께 걸었었어요. 그때는 손을 잡고 걸었었는데 지금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어야 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면서 민우의 질문에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외로워요. 정말 많이. 저도 그래요. 아들이 있어도 외로워요. 가족이 있으셔도 외로우세요? 네. 아내가 죽고 나서 줄곧 혼자예요.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죽은 게 아니라 쫓겨난 건데 그는 아직도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좋은 분을 만나시면 될 텐데요. 이 나이에 누가 저를 받아주겠어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65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이는 상관없을 거예요. 수진의 말에 민우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는 어떠세요? 새로운 사랑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우의 가슴이 왜인지 아팠어요. 어떤 분이세요? 오래전부터 계속 사랑해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만날 수 없어요. 왜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나이 든 두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외로움이었죠. 하지만 박 여사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과 가정부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저 둘이 너무 자주 대화하는군. 박 여사는 창문 너머로 정원을 걷는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진 씨, 잠깐 오세요. 어느 날 박 여사가 서재로 수진을 불렀어요. 얼굴이 차가웠어요. 당신 본분을 잊으면 안 되겠어요. 내가 계모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우 씨와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며느리를 내쫓았던 그날의 기억이 말이에요. 가정부는 가정부일 뿐이에요. 분수를 알아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혹시 민우 씨에게 딴 마음이라도 품고 있는 건 아니죠? 박 여사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그럴 리가요. 그럼 좋겠군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20년 전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 여사가 20년 전을 언급한 거였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민우에게 가 있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진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박 여사의 말이 너무 아팠거든요. 똑같은 말을 20년 전에도 들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아팠었나요? 왜 우세요? 민우가 나타났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잠들지 못하고 물을 마시러 내려왔다가 수진을 발견한 거였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뭔가 있어요. 민우가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 옆에 말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수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누가 뭐라고 했나요? 민우의 예리한 추측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수진 씨, 저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우의 따뜻한 말에 수진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어요. 힘드시죠? 혼자 사는 게. 민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 목소리만으로도 수진의 마음이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수진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20년간의 외로움, 그리움, 아픔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수진을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죠. 마치 상처받은 새를 감싸 안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울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수진의 어깨가 민우의 품에서 더욱 떨렸어요. 20년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민우도 수진을 안고 있으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여자를 보호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포옹하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은색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수진 씨, 네, 당신이 특별해요. 민우의 고백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죠. 수진의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이런 고백을 20년 만에 듣는 거였어요. 회장님, 민우라고 불러주세요. 적어도 이 순간만은. 민우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우가 수진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부드럽게 말이에요. 그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에요. 민우의 고백이 계속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수진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죠. 두 사람의 숨소리가 섞였어요. 민우의 손이 수진의 목덜미를 감쌌어요. 부드럽고 간절하게 말이에요. 수진도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어요.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이 사라졌어요. 달빛 아래서의 첫 키스였어요. 부드럽고 간절했어요. 20년간의 그리움이 모두 담긴 키스였죠. 민우의 입술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수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시간이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어요. 키스는 깊어졌어요. 민우의 손이 수진의 등을 어루만졌고 수진은 민우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두 사람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진이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민우의 대답이었죠. 그도 자신의 감정을 어쩔 수 없었어요. 박 여사님이 알면 상관없어요. 제 마음은 제가 정하는 거예요.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가정부이고 당신은 회장님이세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의 신분이 어디 있어요? 민우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곁에 있으면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민우가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당신 곁에 있으면 행복해요. 수진의 고백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어요. 박 여사의 눈도 있고 사회적 시선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민우는 수진을 정원으로 불렀어요. 산책 같이 하실래요? 네. 두 사람은 조용히 정원을 걸었어요. 가을 저녁의 공기가 시원했어요. 수진 씨, 그날 밤 후회하지 않으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수진의 확실한 대답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요. 뭐가요?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이요. 민우가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뛰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두 사람이 다시 가까워졌어요.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수진 씨, 네, 제가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민우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이 다시 입맞춤을 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간절했어요. 정원의 장미향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박 여사가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져 있었죠.
며칠이 더 지나면서 수진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이 집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처럼 모든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민우가 두통을 호소했어요. 머리가 아파서 약을 좀.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2층 화장실 거울 뒤쪽 캐비닛에 두통약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아세요? 민우가 놀랐어요. 그곳은 자신만 아는 장소였거든요. 청소하다가 봤어요. 수진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청소 담당이 아닌데 제가 꼼꼼히 청소하는 편이어서 또 다른 변명이었어요. 준호도 의아해했어요. 수진 씨, 어떻게 이걸 아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수진이 민우가 알레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음식을 정확히 피해서 요리했거든요. 그냥 눈치로. 수진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어떻게 눈치만으로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날이었어요. 여기 서랍에 소화제가 있을 텐데. 수진이 혼잣말을 하며 정확한 위치에서 약을 꺼냈어요. 서재 책상 두 번째 서랍 오른쪽 끝이었어요. 민우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청소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거짓말이었어요. 20년 전 자신이 그 약을 넣어뒀거든요. 민우가 자주 체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수진이 너무 정확하게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이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민우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 차는 루이보스티예요. 잠 안 올 때 드시던. 수진이 말을 멈췄어요.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았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민우가 의아해했어요. 다른 집에서 일할 때 비슷한 분이 계셔서 또 다른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이상했어요. 수진이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방을 정리해 보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손대지 않은 방이었거든요. 어머니의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대로 두라고 했거든요.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오래된 옷가지들, 화장품들, 그리고 편지들이 나왔죠. 이게 뭐지? 편지 중 하나를 펼쳤어요.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하지만 날짜가 이상했어요. 사랑하는 준호에게 2005년 5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쓰인 편지였거든요. 어머니는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말이에요. 편지 내용을 읽어봤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멀리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상해. 어머니가 어떻게.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뒤져보니 충격적인 서류가 나왔어요. 한미영 생존 확인 마이너스 2010년 조사. 사립탐정 보고서였어요. 아버지가 의뢰한 것 같았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어머니가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분명히 어머니였지만 많이 말라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왜 죽었다고?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찾아보니 다른 서류들도 나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 서류, 그리고 양육권 포기 각서까지. 이혼? 양육권 포기? 준호는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죽은 게 아니라 이혼한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 순간 준호는 새로운 가정부 수진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와 비슷한 연령대, 혼자 사는 여성, 그리고 이 집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것들. 설마, 설마. 한편 수지는 민우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고민이 많아졌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거든요. 민우 씨, 어느 저녁이었어요. 정원을 걸으면서 말이에요. 네, 만약에 말이에요.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우가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 궁금해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글쎄요. 놀라겠지만 기쁠 것 같아요. 특히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민우의 대답에 수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기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왜 죽은 척 했는지도 궁금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면요? 그래도 진실을 알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함께하고 싶을 거예요. 민우의 대답에 수지는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 다시 함께하고 싶으실까요? 물론이에요.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수지는 용기를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수진 씨,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혹시?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에서 봐서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어요. 박 여사도 불안했어요. 수진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스러웠거든요. 이상해. 너무 익숙해. 수진이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게 이상했어요. 특히 민우의 취향을 너무 정확히 아는 게 의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밤 박 여사는 수진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새벽 2시경 수진이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조용히 뒤따라갔죠. 수진이 서재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어요. 역시 박 여사는 서재 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서재 안에서 수진이 사진첩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우야, 보고 싶어. 그 목소리를 들은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미영을 내쫓았던 그날의 기억이 말이에요. 미영이는 분명히 떠났는데,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비슷했어요. 20년 전 며느리의 목소리와 말이에요. 박 여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수진이 또 서재에 갔어요. 사진을 보려고 말이에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사진첩을 꺼내서 펼쳤어요. 결혼 사진이 나왔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과 턱시도를 입은 민우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준호가 나타났어요. 밤늦게 물을 마시러 내려오다가 서재에 불이 켜진 걸 본 거였어요. 누구세요?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사진첩을 황급히 숨기려 했지만 늦었어요. 아, 청소를. 밤에 청소를요? 준호의 눈이 날카로웠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불면증이 있어서 책을 정리하려고 수진이 서둘러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했어요. 그때였어요. 사진첩이 바닥에 떨어졌죠. 펼쳐진 페이지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걸 왜 보고 계셨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우연히 떨어져서 거짓말이에요. 어머니 사진을 왜 보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수진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어요. 오늘 발견한 사립탐정 보고서와 지금 상황이 연결된다는 걸 말이에요. 혹시 당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신이 어머니예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 마세요. 내일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어요. 모든 걸 다 말이에요. 준호의 선언에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진실이 밝혀질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호야, 어머니, 정말 어머니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하기 힘든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요? 그때 박 여사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밖에서 소리를 들었거든요. 무슨 소라니? 수진을 보는 순간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영이?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호가 아버지 민우를 서재로 불렀어요. 밤새 고민한 결과였어요. 아버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우가 심각한 표정의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호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어머니 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죽으신 게 맞나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이걸 보세요. 준호가 어제 발견한 사립탐정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한미영 생존 확인 마이너스 2010년 조사. 민우의 손이 떨렸어요. 이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묻고 싶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거 알고 계셨어요? 민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오래전 의뢰했던 조사였어요. 미영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했던 조사였죠. 아니야. 나도 혼란스러웠어. 그럼 이 보고서는 뭐예요? 어머니가 부산에서 살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진실을 몰랐거든요. 그 보고서를 받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나도 의심했어. 어머니가 정말 죽었는지 말이야. 그럼 왜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떠나길 원했다면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잖아. 민우의 고백이었어요. 그때 수진이 서재 문을 열었어요. 차를 가져다 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회장님 차를.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수진 씨도 잘 됐네요. 함께 들어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거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결국 이 순간이 온 거였어요. 저, 저는, 수진 씨, 어제 왜 어머니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준호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0년간 준비해왔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무서웠어요. 더 이상,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깨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민우 씨. 준호야. 나는 한미영이에요. 폭탄 같은 고백이었어요. 서재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민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어머니, 어머니라고요? 준호도 충격에 빠졌어요. 어젯밤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믿기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어떻게 죽었다고 했는데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계모. 박 여사가 나를 내쫓았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20년 전 그날을 기억해요. 당신 계모가 거에게 돈을 주면서 말했어요. 뭐라고? 당신 같은 여자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계모지만 이 집안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어머니가 그럴 리가.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계모인 자기가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했어요. 준호가 충격에 빠졌어요. 할머니가 그런 짓을 돈을 받고 떠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만약 돌아오면 준호에게도 해를 끼칠 거라고 협박했어요. 수진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교통사고는 거짓말이었어요. 박 여사가 죽었다고 꾸민 거였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2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박 여사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밖에서 소리가 나서 궁금했던 거였어요. 뭔 소라니? 수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영이?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어요. 어떻게 살아있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어머니, 민우가 박 여사를 향해 소리쳤어요. 계모든 친어머니든 그건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민우가 폭발했어요. 20년간 속아왔다는 사실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미영이를 내쫓고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그 여자 때문에 당신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어. 박 여사도 소리쳤어요. 친어머니가 못다한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어머니에게 그럴 권리는 없었어요. 민우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20년간의 외로움, 그리움, 그 모든 것이 불필요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계모라서 더 책임감을 느꼈어.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박 여사의 절규였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였어요. 준호도 소리쳤어요. 20년 동안 어머니 없이 자랐잖아요. 그 권리가 할머니에게 있었나요? 나는 이 집안을 지키려고 한 거야. 가족을 파괴하면서요?
수진이 박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아들과 떨어져서 말이에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박 여사가 무너져 내렸어요. 서재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20년간 쌓인 모든 감정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민우의 침실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된 후였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미영아, 들어와. 20년 만에 부르는 그 이름이었어요. 침실에 들어선 수진을 보며 민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워했던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기쁨과 동시에 20년간 속아왔다는 배신감이 교차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수진이 먼저 사과했어요. 아니야.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 어머니 말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을 지켰어야 했어. 두 사람이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았어요. 20년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매일 그리워했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침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민우가 수진의 얼굴에 손을 대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다만 세월의 흔적이 조금 더해졌을 뿐이었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이번에는 죄책감 없이 숨길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키스는 깊고 간절했어요. 20년간의 그리움이 모두 담긴 키스였죠. 민우의 손이 수진의 등을 어루만졌고 수진은 그의 품에 몸을 맡겼어요. 당신과 하나가 되는 그 느낌까지도 20년 전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수진이 수줍게 고백했어요. 나도 그래요. 당신을 안고 있으니 내 몸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민우의 목소리가 낮고 깊어졌어요. 당신만 보면 가슴이 이렇게 뛰어요. 마치 20대 청년이 된 것처럼. 저도 당신 품에 안기면 세상이 다 사라져요. 두 사람의 키스가 더 깊어졌어요. 민우의 손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수진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미영아,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저도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20년간의 아픔을 치유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하자. 네. 이번엔 끝까지 함께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사랑의 재확인이었어요. 다음 날 준호가 수진을 찾아왔어요. 밤새 생각을 정리한 후였어요. 어머니, 준호야. 20년 만에 진짜 재회였어요. 정말 어머니이세요?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 모자가 감격스럽게 포옹했어요. 35세가 된 아들과 53세의 어머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할 수 없었어. 할머니가 너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협박했거든.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매일 보고 싶었어. 매일 그리워했어. 준호가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어요. 35세의 어른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아이였어요.
멀리서나마 지켜봤어. 학교 입학식, 졸업식, 다 봤어. 그랬구나. 정말 오셨구나. 힘들 때마다 보고 싶었지만 참았어. 모자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어요. 20년간의 그리움을 달래듯이 말이에요. 해시태그 챕터 5사랑의 완성과 새로운 가족. 며칠 후 박 여사가 수진을 찾아왔어요. 그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5세의 나이에 사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며느리에게 말이에요. 수지는 박 여사의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항상 당당하고 위엄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초라하고 작아 보였어요. 시어머니, 내가 너무 잘못했어. 박 여사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황급히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지 마세요. 앉으세요. 수진이 박 여사를 소파에 앉게 했어요. 미영아, 나는 계모라서 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친어머니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혈연이 아니라서 더 불안했어. 그래서 더 강하게 굴었어. 누구도 이 집안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간 참아온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어. 너를 내쫓은 것도, 거짓말을 한 것도. 시어머니, 20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 특히 준호가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마다. 박 여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밤에 몰래 울던 소리를 들었어. 엄마, 엄마 하면서.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그렇게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우도 마찬가지였어.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술에 취하면 내 이름을 불렀어. 미영아, 미영아 하면서. 박 여사가 계속 고백했어요. 내가 이 집안을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파괴한 거였어. 가족을 갈라놓은 거였어. 시어머니, 이제는. 아니야. 끝까지 말할게. 박 여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더 증명하려고 했어.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말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을 내쫓았어. 박 여사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너를 내쫓고 나서도 계속 지켜봤어. 멀리서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자존심 때문이었어. 계모인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이 집안에서의 내 위치가 흔들릴 것 같았어. 박 여사가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냈어요. 하지만 어제 민우와 준호가 나를 보는 눈을 봤어. 실망과 분노로 가득한. 그때 깨달았어. 내가 지키려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박 여사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미영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 용서받을 자격은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부탁이야. 박 여사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시어머니, 일어서세요. 수진이 박 여사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도 원망했어요. 정말 많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밤마다 원망했어요. 박 여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미영아, 우리 모두 상처받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도, 민우 씨도, 준호도. 수진이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처럼 말이에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영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20년 동안 준호를 키워주셔서. 아니야. 내가 있었다면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두 여자가 포옹했어요. 20년간의 갈등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으로 지내자. 박 여사의 약속이었어요. 네. 진짜 가족으로요. 수진의 대답이었어요. 그날 이후 박 여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권위적이지 않았고 따뜻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수진을 며느리로 그리고 딸로 받아들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박 여사가 말했어요. 미영아, 내일 시장에 같이 갈까?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사자. 네, 좋아요. 시어머니, 이제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 박 여사의 따뜻한 말이었어요. 민우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준호도 행복해했어요. 할머니도 변하시고. 정말 좋아요. 박 여사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바보였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박 여사의 진심 어린 회개로 가족 모두가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었어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애가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말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